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권하수 선수와 함께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될 최종 8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하수 선수가 혼자서 막 스카우트 하던 선수들이 발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본인이 채널에서 네. 본인 구독자 조회수 올리려고 네. 시작했었죠? 그 사실은 시작한 어떤 걸 거는 말씀하십니까? 그 스카우트 하러 다니는 거.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채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후배들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 조회수를 위해서 일단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걔네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좀 가다가 좀 잘못 기획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기획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애들하고 스파링 한 거는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스카웃을 하러 다니려고 했으면 네. 그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잘 담아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걸 이제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권하솔이 쏘아올린 공이죠. 네. 권하솔의 그 책을 읽으셨습니까? 난소공 책을? 아니, 그거 그냥 엄청 뭐- 베스트셀러. 아닙니다. 그냥 권하솔이 이제 쏘아올린 이 토너먼트의 한국인 시드는 자기가 메꾸겠다. 자기가 찾아온 선수들한테 메꾸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엄청 이제 실력이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서 몇 명은 발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이트급의 최종 확정된 글로벌 토너먼트의 최종 확정된 8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하솔과 정문홍이 욕을 먹었지만 그 너가 없었으면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대중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때 제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실력이 좀 그보다 높지 않았을까라고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뭐 이번에도 비슷한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근데 대충 그 외국 선수들 명단을 보니까 일단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시현 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박시현 선수는 마지막 라이트급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박시현 선수가 확정된 거고요. 현재 8승입니다. 로드FC의 전적에서만 챔피언까지 가는 게 88승. 본인 혹시 8승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전 8연승, 8연승은 없습니다. 6연승까지만 끝입니다. 6연승? 떡밥만 먹었습니까? 그냥 체급까지 높여서 저는 싸워서 6연승이었습니다. 8승 무패.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상대를 도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박시원 선수가 ARC에서 밑에 선수들이랑 많이 승을 쌓은 거에 사실 많잖아요. 8승 그렇습니까? 중에서는 사실 4, 5승 정도는 뭐 이정현 선수랑 비슷하게 사실 ARC에서 승리를 쌓은 게 많기 때문에 본 게임은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실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센 선수랑 싸운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처럼 몇 승 몇 패입니까? 2, 3전 정도 되고 한 21승 70% 정도 나옵니다, 승률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우고 승률이 반 이상 되는 게 더 어찌 보면 더 값질 수 있다. 맞습니다. 센 선수, 약한 선수 막 합쳐진 게. 네, 상대방이 이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랑 싸우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박시원 선수 8승 중에는 아직까지 A급 선수는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똑똑하십니다. 의외로 예리하십니다. 야, 이게 또 이런 면이 있으시네. 제가 더 무식합니다, 지금 제가. 그죠? 제가 또 주먹구구식입니다, 어찌 보면. 자, 잠깐 보시죠. 이게, 이게 약한 선수입니까? 봤을 때 약하진 않습니다. 약한 선수는 아닌데 네. 아직 상대들이 극강의 타격가나 극강의 레슬러를 만나지 못한 건 사실 있죠. 와, 근데 주먹이 세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주먹 아닙니까? 아무래도 장신이기 때문에 네. 이 긴 리치에서 나오는 파괴력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또 장신의 사우스포 스트라이크지 않겠습니까? 키가 지금 190 넘습니까? 190까지는 안 되고 18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트급에서 사실 진짜 사기적인 스펙이죠. 굉장하다. 근데 여기서 피지컬이 좀 붙으면 저 긴 리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력이 좀 붙으면 힘이하고 근력이 좀 붙으면 외국 선수들이랑 비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펀치가 원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잦은 펀치로 많이 때려서 그죠? 그러니까 펀치력은 아직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된다.
리치에서 나오는 저 파괴력 때문에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시드를 확정한 선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역시 패더급 챔피언이었죠, 마지막. 박혜진 선수. 네, 현재 진 거는 수철이한테도 한 번 졌었고, 그래서 10승 2패의 전적이고요. 이제 패더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라이트급으로 월장을 했고, 주짓수에서는 사실 저희가 보여줬다시피 주짓수에 들어가면 상대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박희진 선수는 김수철 선수까지도 서브 미션을 시켰던 강자이기 때문에 주짓수로 따지면 사실 상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만 한다면 박혜진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박시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라운드로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박혜진 선수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패더급 선수였기 때문에 라이트급으로 월장하는 어떤 피지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런 점까지도 당연히 박혜진 선수가 저번에 또 보셨다시피 많이 체중을 또 증량을 한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지금도 웨이트랑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체중 증량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박승모 선수의 최근 시합에서는 엄청난 또 이 맷집과 투혼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될 정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서 맞으면서 엄청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라운드에서 성공을 시켰지만 네, 맞습니다. 이게 한 체급 위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계속 맞으면서 결국에는 타격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승모 선수가 라이트급의 시합을 뛰던 선수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또 패더급에 준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라이트급 펀치는 아직 맞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난관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박희진 선수가 아무래도 타격을 가드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조금 얼굴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박희진 선수 얼굴을 가드를 좀 많이 올리시고 아무래도 지금도 박희진 선수가 조금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많이 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난디네르덴 오카 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오카 선수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3명이죠. 아기들을 한국에서 낳았죠, 다. 네. 한국에서 생활을 워낙 지금 오래 해서 와이프가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번에 오카도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신기해 보이지만 오카는 한국인 시드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몽고 외국인 시드를 받은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시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승 8패 전적이 지저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난디는 누구나 이길 수 있다.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이든 주짓대로든 복서든 무조건 걸리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 오카는 이런 선수죠. 승패가 좀 의미가 없는 선수.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그리고 로드 FC에 성장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보십시오. 이 막강 그 브루노 미란다도 맞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와, 이건 박원식 선수도 네, 맞습니다. 박원식 선수. 와, 박원식 선수랑 했었는지 몰랐습니다. 와, 김세영 선수입니다. 이 웃는 이유는 이제 세영이가 친한 동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카 선수는 진짜 와. 묵직한 한 방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여재우 선수한테 졌었잖아요, 사실. 네. 그것도 약간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가져갔었는데 저는 약간 힘이 좋고 약간 묵직한 선수들한테는 조금 약한 모습을 오카 선수가 좀 보여주거든요. 피지컬이. 네,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외국 선수는 다 웬만한 피지컬을 이상을 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레슬러나 이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원한 우승 후보죠. 네, 오카 선수는 영원한 우승 후보. 무조건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승할 수 있는 선수. 네. 예, 전 개인적으로는 또 오카 선수가 라이트급에 걸려있는 1억의 상금을 획득하셔서 한국에 잘 안착하시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은 윤태영. 제가 발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선수고. 아니, 본인이 스카우트하러 다닌 선수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카나 윤태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뭐 윤태영 선수는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신체 조건이 너무 좋고 사실 미들급, 웰터급 뭐 체급을 가리지 않고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거의 KO로 승리를 마무리 지은 선수고 또 위체급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힘이나 뭐 요즘에 또 주짓수나 레슬링까지 뭐 부족한 부분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량을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면 박시현 선수보다 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은 체중을 과연 뺄 수 있을 것인가? 왜 웃습니까? 본인의 경험상 네, 맞습니다. 제 경험. 뺄 수 있습니까? 못 빼겠습니까? 사실 윤태영 선수 나이가 엄청 젊습니다. 지금 뭐 20대 초반, 초중반의 나이고 20대 초중반에 저는 네, 날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 빼는 거는 사실 하루만 굶어도 2, 3kg가 빠질 나이입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윤태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미들급 타이틀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황인수 선수랑 윤태영 선수랑 사실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윤태영 선수가 오히려 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약간 황인수 선수한테 대회사한테도 마찬가지고 황인수 선수한테도 마찬가지고 조금 불만을 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해서 라이트급까지 내려온 선수입니다. 박시현 선수를 꺾고 또 황인 선수와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윤태영 선수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황인수 선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면 먼 거리에서 이런 아웃복싱이나 그리고 핀포인트 타격을 잘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윤태영 선수는 킥을 오히려 더 잘 쓰는 선수거든요. 이렇게까지 라이트까지 내려서 싸운다는 거는 정말 사기캐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박시현 선수가 갖지 못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한 방에 경기를 끝내버리는 타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방. 네. 거의 한 방에 다 시합을 끝내는,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라이트 한 방으로. 그렇죠. 아닌데요?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시드에 확정된 선수들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5번째 선수는 필리페 제주스입니다. 브라질 국적이고요. 현재 11승 4패. 슈터 브라질에서 6승 1패 한 번 졌죠. 타격 그라운드가 아주 준수한 선수입니다. 브라질 선수이다 보니까 거의 최근 대부분의 경기들을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했고 최근 전적에 이제 타격으로 한 번 이긴 거 빼고는 거의 그라운드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박혜진 선수하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브라질 선수들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절대 탭을 치지 않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탭을 치지 않는다는 약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과연 박혜진 선수랑 붙었을 때 그렇죠.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또 박혜진 선수가 약간 브라질 왜 좀 톤이 좀 나옵니다. 그죠? 톤이. 아주 박혜진 선수가 좀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전적이 아주 많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전적에서는 또 타격으로 이겼거든요. 아니, 박혜진 선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혜진 선수는 타격에 이은 그라운드로 이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거의 타격으로 이겼다고 봐도 박승모 선수한테 마지막에는. 네, 다음은 카메룬 선수가 왔습니다. 맥스라는 선수입니다. 현재 일본 슈토 랭킹 2위에 차지하고 있고 요즘 추세로 봤을 때 흑인 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엄청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실력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전에 바르나이, 만수르 바르나이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냥 뭐 멜빈 마노프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이 네. 피지컬 자체가. 네네네. 근데 그라운드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야타 카즈유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K1에서 활약을 했던. 야, 근데 그 미야타 카즈유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관장이 됐네. 우리 이 카메룬 맥 선수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미야타 카즈유키 선수가 관장님입니다. 관장님. 또 레슬링이 그럼 또 엄청 또 강하겠네요. 미야타 카즈유키가 그렇죠. 그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이 랭킹 2위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랭킹 1위 선수하고 한 번씩 이겼다 한 번씩 졌습니다. 1위 선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공동 1위? 그렇죠, 그렇죠. 공동 1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랭킹 1위 선수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다음은 일본인 시드를 받은 선수입니다. 데바나 슈타로 선수입니다. 현재 슈토 랭킹 1위죠. 금방 맥스 선수하고 한 번씩 이기고 졌던 선수입니다. 슈토 라이트급 신인왕 MVP, 현 슈토 챔피언, 슈토 랭킹 1위. 전적이 화려하죠. 네. 네,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러니까 노련미가 전일본 선수권 우승 3연패, 전일본 노기 주짓수 선수권 대회 우승,
엄청. 와, 어마어마하는데? 그러니까 아오키 신야급의 선수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사쿠라바 아저씨 아오키 시냐는 그라운드의 최고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무슨 보면은 이거 박혜진 이 선수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월드 클래스급의 그라운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와, 아니, 더 있습니다. 17년도 슈터 라이트급 신인왕 MVP, 슈터 랭킹 1위. 와, 특이사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네. 와이프는 WBO 복싱 세계 챔피언 이케하라 쿠미코. 이거 뭐야? 와이프한테 복싱도 두 분이 합치면은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38살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은 충분할 것 같고 아, 네. 해오던 운동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뒤쪽에 MMA를 섭렵을 한 거네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원래는 유도 이런 그래플링 계열의 선수였다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MMA로 전향한 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하나가 맷집이 네. 조금 우려가 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맷집을 빼고는 거의 퍼펙트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맥스 그 선수랑 네. 서로 지금 1승 1패씩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의 두 선수가 지금 여기 넘어온 건데 그렇죠. 슈터에서 지금 1등, 2등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급의 선수들이 지금 다 넘어왔는데 야. 두 선수의 경기도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오키 시냐급의 그라운드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아오키 시냐를 그라운드 저도 아오키 시냐를 사실 해봤거든요, 그라운드를. 손바닥이 이만합니다. 손이 이만합니다, 그냥. 무슨 이만해서 잡히면 이게 안 풀러집니다, 진짜. 이게 안 빠집니다. 네. 와, 근데 그 정도 그래플링 대결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한국 선수들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 러시아 선수가 왔습니다. 아르투르 솔로비에프, 러시아 선수입니다. 네, 현재 전적은 뭐 7승 6패고 그럼 7승 6패면 잘 못하는 선수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스탄 쪽, 러시아 쪽 이 애들 자체는 사실 전적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는 저희 직원들이 네. 정말 노력을 해서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러시아에 이제 MFP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알고 현재 2연승 중인데 아무도 이 선수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전적은 그냥 말 그대로의 그냥 뭐 김수철, 권하 선수도 전적이 좋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선수랑은 아무도 안 싸우려고 현재 합니다. 러시아 단체에서 많은 러시아나 이 스탄 쪽 선수들이 다 피하고 있는 기피 대상 1호의 선수라고 합니다, 지금. 더 웃기는 건 타격보다 그라운드가 더 셉니다. 뭐 러시아인데. 스탄 쪽, 네, 스탄 쪽 애들은 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타격이 세서 그게 아니라 그라운드가 더 셉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그라운드가 지금 다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이 한국인 선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아직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를 다 갖고 가는 것 오카, 같습니다. 박시원, 윤태영, 와 사실 검증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라운드가 그날 박혜진 선수가 잘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한 체급 아래의 피지컬 아닙니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로드투 아솔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럼 결승전은 외국인들끼리 하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저는 충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8강이야 그렇다 치지만 4강에 올라가서 결승에 가는 건 그래서 결승전은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인 선수가 한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누구나 와서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마지막 날 만약에 외국인이 붙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 관중은 텅텅 비게 되겠죠. 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네. 권하솔 선수가 스페셜 매치로 한 게임 띄워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권하솔 아닙니까? 대한민국 격투기를 그래도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또 그런 또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외국인 선수 들어갔습니다. 어떡합니까? 결승전이 1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 10월 달에 결승전. 10월. 아직 그래도 5개월 남았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선수끼리 결승을 하게 된다면 제가 토너먼트 중에 네. 한 분과 싸우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저도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MMA를 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12월 달에 몸을 만들고 나서 만약에 진짜 한국 선수들끼리 붙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날의 메인 이벤트를 제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 이벤트는 본인이 이렇게 본인 멋대로입니다.
아니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그냥. 그게 아니라. 한 선수가 메인 이벤트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지. 챔피언전이 메인 이벤트지. 너가 코메인 이벤트 정도 해서 본인이 거기서 그걸 하면 욕 먹습니다. 그거는 예, 저는 이제 이 후배들이나 이 선수들을 위해서 예, 토너먼트에 나왔던 그 8인 중에 한 분과 제가 와. 싸우겠습니다. 진짜 이게 즉흥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주네. 어머, 러시아 선수는 이상하게 쟤는 킥을 잘 활용을 합니다. 어머. 근데 타격도 잘하는데 또 기절시켜버리네 또. 아, 그러니까 얘는 타격도 좀 되네. 그리고 그라운드가 일단 피니시네. 타격도 빠따가 엄청 셉니다. 네. 자, 이렇게 최종 8인이 확정이 됐고요. 혹시 이분들 중에서 4강에 올라갔을 때나 뭐 결승에 올라갔을 때 부상자가 나온다. 네. 그랬을 때를 대처할 수 있는 매치가 뭐죠? 리저브 매치입니다. 예. 이 리저브 매치라는 것은 부상자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승자가 올라가는 거죠. 네. 자, 리저브 매치에 확정된 선수는 라이트급 챔피언에 도전했던 여재우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선수는 사실. 우리 박시원 선수에게 안타깝게 졌지만 아주 피지컬도 강하고 그라운드도 좋고. 네, 다음 이제 여재우 선수랑 상대하게 될 리저브 매치 선수는 바로 한상권 선수입니다. 저희 또 이 스카우터를 통해 가지고 발굴된 선수고 ARC에서 초반에 조금 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실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전적은 아직 그닥 좋진 않습니다. 엘리트 레슬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스카우트에서도 보셨듯이 조금 다른 선수를 압살하는 그런 레슬링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파이팅 스타일이 좀 그리고 좀 잡기 어려운 네, 맞습니다. 뭐 깡충깡충 뛰었다가 때렸다가 태클했다가 막 그래서 조금만 다듬으면 엄청 발전할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8명의 토너먼트에 참가할 선수들을 확정 짓고요. 2명의 리저브 매치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네. 시합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스폰서는 당연히 국내 치킨. 국내 치킨입니다. 네. 또 많은 스폰서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갑존의 갤러리 K, 랜덤박스, 주원 통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